6번 판례 보겠습니다. 6번 판례에서 문제된 이 법률의 종류만 살펴보면은 당연히 출제 가능성 10% 미만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형법 20조 정당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출제될 가능성 90%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무시하시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초울트라 캡션장 간단히 도예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있고요. 피고인은 변호인입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이 있겠죠. 어떤 의뢰인이 피고인인 이 변호인한테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인 이 변호인은 지금 현재 두 사건을 다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답니다. 편의상 제1재판, 제2재판 이렇게 표현할게요.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 공방 중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 중에는 비밀스러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제1재판 중에 제1 비밀을 알게 됐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 뭐 이 사건의 변호니까. 그 다음에 제2재판 중에는 제2 비밀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이 사건의 변호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후에 벌어집니다. 자, 1재판에서 알게 된 이 제1 비밀을 제2재판의 중요한 증거로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제2재판 중에 알게 된 이 제2 비밀을 제1재판의 중요 증거로서 제출을 합니다. 비밀을 누수됐다는 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 두 개의 법 위반죄가 성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 입장 다 아시죠? 야, 법원에서 이런 증거로 제출하면은 만사 뭐다? 오케이. 왜? 자기 자신이 오해하니까. 자기 자신이 이 비밀 누설의 상대방이니까 만사 오케이 라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여기서 요 주의하실 게 분명히 비밀 누설하는 행위는 있었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위반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만사 오케이 이런 행위를 무슨 행위? 정당행위라고 보죠. 형법 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판시한 내용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점만 알고 있어도 이 판례가 문제로 나왔을 때 크게 틀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판결요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일반론적인 내용입니다. 재판 과정, 증명, 방어권을 위해서 뭐 이런 정보들을 누설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증거를 누구에게? 그렇죠. 그 위대하신 오야죠. 오야 붕인 법원에 제출 누설한 건 아닙니까? 이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만사 오케이 이렇게 판단하겠다라는 취지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등은 사회성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20조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때 안 읽어도 되는 표현들이 막 나오죠.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디 한두 개 요소만 보고 판단합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우리 판사님들은 종편 무지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밑줄 건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 요게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 합리적, 이거 국민들로부터 얻어맞지 않기 위한 방패막이 표현이라고 했죠. 그리고 종합적 고려, 이 말은 결국은 누구 맘대로 오야인 자기 맘대로 판사 맘대로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런 문구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게 뭐 열받지 않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복사 붙여넣기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사건의 상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상세 내용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는 아까 도의식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는 선에서 약간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적인 부분으로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메인 등장인물이 얘죠. 소송 대리를 맡은 피고인, 얘는 소송 대리를 맡은 표현이 있으니까 변호인일 것 같습니다. 이 변호인한테 의뢰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자, 갑이 을을 상대로, 병이 을을 상대로. 자, 을이 공통인이네요. 그러니까 을이 이 두 소송을 당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이 피고인인 변호인한테 의뢰를 한 의뢰인이 되겠습니다. 의뢰인. 그리고 이 피고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까 대충 설명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좀 체크해 볼까요? 자,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제1사건, 제2사건 두 사건을 동시에 맡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2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갑의 은행 거래 내용.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제1비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 민사사건은 병의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이죠. 그러니까 갑의 은행 거래 내역이라는 것은 제1사건의 원고인 이 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제1비밀 이렇게 하고요. 이걸 갖다가 제2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겁니다. 굿배드 굿이지 뭐. 판사한테 제출했는데 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 만사 오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제1 민사사건에서는 이제 병이 제출한 이 병의 이런 비밀. 편의상 이거는 병은 이제 제2 민사사건의 원고죠. 그래서 이거는 제2 비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2 비밀을 제1 민사사건에서 역시 증거로 제출했죠.
그래서 분명히 비밀을 누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소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속요건에는 해당한다. 하지만 판사인 나한테 제출한 것이므로 누설의 상대방이 판사인 오야붕, 나임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정당행위로 가기 위한 그런 화려한 또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이렇게 제2 민사사건에서는 제1비밀을, 제1민사사건에서는 제2비밀을 제출했는데 이거 별게 아니다. 별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별도가 아니다. 서로 유사한 점이 많아가지고 증거가 공통된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각 다른 사건에서 제출할 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행위다. 처벌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소송 중에 적법하게 제공받았겠죠. 이것도 결국 정당행위를 지향하는 그런 문구들이죠. 이어서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또 나오네. 증거가 공통. 이 말은 뭡니까? 각각의 사건에서 각각 다른 비밀들을 증거로 제출할 만했다 이겁니다. 그 정당행위로 만들어주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방 당사자가 동일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공통하고 일맥상통하는 용어입니다. 일방 당사자 의뢰인이었죠. 그러니까 각각의 비밀을 각각 다른 사건에서 이렇게 제출할 만했다. 봐주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또 공통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정당했다. 물겨운 노력이 엿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각 제출한 제1비밀, 제2비밀은 개인정보에 해당했고 또는 금융거래 내역에 해당했나 봐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민감정보까지 포함되지 않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이 정도 누설한 것은 민감정보 아니므로 봐주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 나, 오야붕이다 이겁니다. 야, 내가 그 누설을 상대방이야. 그러니까 입 닥치고 저 제출은 문제 삼지 마.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마무리 표현으로 가죠. 각각 비밀을 제출하는 행위는 분명히 해당 법조문 위반죄 구속요건에는 해당했죠. 하지만 봐주겠다. 형법 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판례에는 이렇게 범죄 성립 요건 문제나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 문제 또는 정당행위 문제로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딱 보니 본 판례 내용이죠. 이미 내용 파악은 다 되었으니 바로 결론부로 가겠습니다. 자, 이 변호인의 이런 제출 행위는 금융실명법 해당 법조문 위반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해당 법조문 위반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했죠. 다만 형법 20조에 해당되어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을 뿐이죠. 구속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약간 꼬아서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자, 형법상 무고죄 그 내용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무고죄의 객구에 해당되지 않죠. 왜냐하면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이라고 객구로 딱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 성립하지 않는다.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그 유명했던 기레기 사건이었죠. 기레기, 요것만 딱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즉 모욕죄 구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이 판례처럼 20조 정당행위에 해당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죄였던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이런 기레기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죠. 9, 5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만 이런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본 판례하고 동일한 취지의 판시 내용이었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4번 지문. 집행관이 무엇을 위하여? 압류 집행을 위하여, 즉 집행관 본연의 임무를 위하여 이렇게 들어가다가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 봐주자 안 봐주자, 예, 봐주자라고 했었죠. 본연의 임무를 위하여 하다가 이런 식으로 채무자 아들, 피해자였죠. 아들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봐주자였습니다. 이제 굿배드 법칙을 적용을 했는데 채무자 아들, 굿배드, 얘가 배드죠. 맞잖아. 아니 지금 법 집행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얘가 저항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 아들이 배드였고 반대로 집행관은 굿 이렇게 평가를 했죠. 다만 요 주의. 일단은 타인 신체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니까 구속요건에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봐주자였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자, 7번 판례 보겠습니다. 7번 판례는 압수가 문제된 사건이라고 하니 출제 가능성이
당연히 90% 이상이겠죠. 근데 단순한 압수가 문제된 사건이 아니라 법률 자문 서류에 대한 압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출제 가능성이 95%로 약간 상향 조정될 것 같아요. 자, 아까 1번 판례에서도 언급했지만은 법률 자문 서류라는 이 문구는 앞으로 대유행 조짐이 보입니다.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 7번 판례는 공통적으로 법률 자문 서류 사건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특히 신경 써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정요지 중에 첫 번째 파트는 옛날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과 같은 당연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은 당연히 소홀히 다루면 안 되겠죠.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복사 붙여넣기 지문입니다. 눈으로 꾹꾹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역시 거창하게 헌법을 들이밀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엄청나게 중요한 권리라고 누차 강조했고요. 근데 당연히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반드시 체포 구속된 사람에게만 인정될 권리가 아니죠. 당연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주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 경우에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인정되겠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법치 국가 원리 적법 절차 원칙이 근거라고 하는데 이름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에게도 당연히 헌법상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인정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장은 또 너무나 당연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의자 피고인과 검사 수사기관 국가권력 사이에는 힘의 불균형이 있죠. 그래서 변호인이라는 보충의 힘을 일단은 투입을 해서 실질적 대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형식보다는 실질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당연히 그러면 불공정하겠습니까? 공정한이라는 참 따뜻한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대법관님들의 상투적인 어법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권리는 헌법적인 권리라고 했습니다. 이번 파트에 있는 내용 역시 이거는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정도는 아니고 초등학교 교장쌤 훈화 말씀 수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봐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출제 가능성 100%죠. 항상 자주 출제돼 왔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중요하다고 했죠. 당연히 가로 안에 있는 이 변호인의 의미죠. 현재 선임한 그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되려는 사람도 포함을 하죠. 당연하지만은 한 번 더 봐주시고 직견 등을 통한 좋은 상담이 보장되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1번에서도 살짝 언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 좋은 상담 구할 수 없거나 또는 비밀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그게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장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판례에서 하고 싶은 거는 구할 수 없거나 이게 주 메인 포인트가 아니고요. 요겁니다. 비밀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압수하란 말입니까? 압수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죠. 압수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차차 그 내용들이 드러날 겁니다. 자, 계속 보시죠. 나가 잘못 행사되어 결과적으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자체 존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밀 보장 안 되면 그렇다 이겁니다. 또한 당근 레파토리들이죠. 100만 5번 정도 출제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강제 수사 한계가 있지. 당연하죠.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 합법적 내용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단어 문구들이라고 했죠. 이런 거. 자,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영장에 의한 압수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영장 이 자체도 강제 수사의 일환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제한이 있다. 그 제한이 뭐냐? 헌법상 비례 원칙이 뭐죠? 적당이죠. 적당히 하라라는 이 원칙이라는 제한을 받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판례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요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상담 등을 뜻하는 거겠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아까 1번 판례에서도 이 문구 살펴보았죠.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법률 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 이거 함부로 압수하지 마라. 그런 내용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서류, 자료, 물건 등 그냥 서류 등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에 대한 압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한이 있다. 함부로 압수하지 마라. 근데 이미 우리 1번에서 봤지만 원칙적으로 압수 허용 불허용. 그렇죠. 원칙적으로 압수 불허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법률 자문 서류 핵심 하이라이트 키워드입니다. 등에 대한 압수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이게 위법이지 그럼 적법이겠습니까?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비밀이 보장될 리가 없죠. 비밀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자체가 유용무실해진다. 그런 소리겠죠. 그런데 이러한 비밀, 보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참 이제 그 훈한 말씀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피의자,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설책 쓰듯이 쓰시고 계십니다. 결국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 참 좋아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조력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당연한 소리를 참 어렵게 구구절절하게 시적, 소설적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서술하고 계십니다. 자, 키워드
키워드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돼요. 우리는 법률 자문 서류 등에는 당연히 그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 들어가 있겠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기타 등등 비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므로 제한 없이 그에 대한 압수가 허용될 경우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소리 나오겠죠. 그 자체로 방어권 현지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야 참 이제 그냥 아주 이렇게 멋지게 보석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결론 법률 자문 서류에 대한 원칙적인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내용이 있는지 네 번째 파트 결론부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법에서 1000명하는 아까도 이런 표현 썼는데 차라리 10,000명이라고 하지. 어쨌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목적, 의의, 그 다음에 구체적 구현을 위한 비밀 보장, 비밀 보호 등에 비춰보면 아까도 많이 비춰봤죠. 별 비춰볼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걸 고려해보면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법률 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렇죠.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 참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결론까지 오는데 다만 요 예외 세 가지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좀 어렵게 내면은 이 예외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조건 허용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세 가지 예외가 있을 때는 허용될 수도 있다. 이런 지지가 있었죠. 다만 법률 자문 서류 등 압수를 피의자 피고인의 성락을 한 경우라면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봐서 얼마든지 이 서류에 대해서 허용되어야 되겠죠. 이건 이제 공익적인 이유라고 했죠. 변호인이 공범이야. 또 비슷한 시츄에이션이죠. 변호인이 얘들 범죄 기타 위법 행위에 관여를 했어. 이런 경우까지 법률 자문 서류를 압수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오히려 위반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외적으로 법률 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예, 아까 봤던 그 내용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이렇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즉 예외적으로 법률 자문 서류 압수가 허용되는지는 누구 마음대로 결국은 판사 마음대로지 판사 마음대로인데 항상 이제 면피용으로 이런 구구절절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뭐한다? 종합적으로 종편적으로 합니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면피용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거면서 따라서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 아님에도 애도목법 표현 아님에도 위법이겠죠. 법률 자문 서류 등을 압수하는 행위는 위법 적부 당연히 위법한 압수가 된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예상하고 있던 결론이었죠. 자, 사건개요 법원 판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사건개요가 서술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런 걸 갖다가 저 암기하고 있으면은 시간 낭비라고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기억을 조금 견고히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까 체크했던 그런 키워드들을 구체적인 어떤 사례에 적절하게 대입만 시키고 확인 작업만 하시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요게 문제였죠. 예, 요걸 압수했습니다.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피고인 신문상, 반대 신문상 요걸 압수했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키워드로 대입만 하면 돼. 이게 뭡니까? 그렇죠. 법률, 자문, 서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원칙적으로 압수 허용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더 이 압수가 위법 있게 보이는 게 이겁니다. 사실 이 법률 자문 서류는 지금 문제된 이 해당 사건과 별개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그 위법을 지향하는 단어 있죠. 별개. 이거 유관, 무관. 그러면 우리는 위법적법, 위법 이렇게 찍기로 약속한 그 단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이거 별개 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서류를 압수를 했대요. 당연히 별개 사건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되는데 별개 사건에 대한 서류를 압수를 했으니 더 위법하겠죠. 예, 그런 내용이 쫙 서술되어 있을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스킵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아랫부분에서도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되죠. 의사교환. 이게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계속 강조해오는 법률 자문 서류입니다. 그리고 뒤이은 중대한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는요. 이런 법률 자문 서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없다라는 의미죠. 나파트에서는 별개 이거 체크하고 위법 심정을 굳히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법률 자문 서류에 대한 이 사건 압수 조치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그 압수가 부득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면 법률 자문 서류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고 적법했겠지만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압수가 위법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압수 처분은 취소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종 결론, 그 압수는 위법입니다.
이 판례 역시 1번 판례처럼 사례형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상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함께 보시죠.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박스는 본 판례에 대한 상황인데 이미 다 상황 파악 완료되었죠. 바로 지문으로 가보시죠.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키워드, 법률 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 교장 선생님 훈한 말씀이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고요. 2번, 이제 헌법 12조 등은 형사절차에서 체포 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고, 체포 구속된 사람에 대한 권리에 한정되지 않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경우에도 뭐 이런 것을 근거로 당연히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당연히 인정된다.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갑이 이 사건 자료 압수를 승낙한 경우라면은 법률자문 서류에 대한 압수가 허용될 수 있다고 했죠. 또한 변호인 K가 갑과 공범관계 있거나 갑의 범죄 기타 위법 행위에 관여한 경우 1, 2, 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라도 이 사건 자료, 법률자문 서류 등을 말하죠. 에 대한 피의 압수 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틀렸죠. 1, 2, 3 이 세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 자료에 대한 압수가 별개, 이거 위법이죠. 사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루어진 점은 이 사건 압수 처분을 헌법상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렇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